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차박사영입니다. 저는 지금 르노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건물이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. 사실 이렇게까지 성수동에 크게 있을 줄은 몰랐는데 도심에서 그랑 콜레오스를 타보기 위해 지금 이곳까지 찾아왔고요.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컬러입니다. 미네랄 코퍼 색상인데 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매력이 또 잘 드러나는 좀 특이한 색상이거든요. 오늘은 저 차를 제 차처럼 좀 타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 색상이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요. 약간 고급진 컬러입니다. 베이지와 고동색의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컬러인데 미네랄 코퍼 색상의 이 차를 시승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제가 그 거제도에서 정말 열심히 콜레오스를 타고 또 달려봤었는데 서울에서 타는 날을 진짜 기다렸거든요. 오늘 한번 제가 가져온 준비물과 함께 열심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준비물이랄 게 뭐 별건 아니고요. 운전을 하는 어떤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지. 운동화를 신는 거. 신데렐라처럼 매일 이렇게 운동화를 갈아 신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타보러 차박사영과 함께 떠나보시죠. 가자. 드디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실내에도 앉았습니다. 오, 제가 사실 이 색상의 차를 너무 타고 싶었거든요. 딱 이 브라운 가죽 시트의 색상입니다. 훨씬 더 좀 차분하고 고급져 보이는 약간 수입차 스멜이 막 느껴지는 그런 디테일인데 요런 미네랄 코퍼 외장 색상이랑 실내 브라운 색상이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일단 시승을 딱 하려고 보니까는 애플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됩니다. 그래서 제 핸드폰을 딱 연결을 하고 갈게요. 자, 지금 바로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라고 나왔습니다. 제 핸드폰에도 르노라고 딱 떴어요. 누르고 등록 두두두두두둥. 지금 딱 떴습니다. 페어링을 시작을 했습니다. 속도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일단 굉장히 편해요. 시작할 때부터. 근데 애플 카플레이를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그랑 콜레오스에는 T맵이 순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앉았을 때 보니까는 시트를 조정을 할 때마다 또 이렇게 조정된 위치에 대해서 시트를 어떻게 설정한 건지를 나오게 해줍니다. 요거를 제가 저장을 하면 이 상태는 그냥 제 몸에 맞게 시트가 저장이 된 상태죠. 가족끼리 차를 공유하더라도 이런 부분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. 도심에서 좀 그래도 슬렁슬렁 타보긴 할 거지만은 이 차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를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요거를 리셋을 좀 할게요. 왼쪽에 요 레버 보시면은 바깥쪽에 버튼이 있어요.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오래 누르면요, 자 지금 요렇게 완전히 리셋이 된 상태입니다. 이 상황에서 한번 주변을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은 느낌이 상당히 새롭습니다. 아니 이게 딱 탔을 때 뭔가 익숙한 국산차의 느낌이 일단 아니거든요. 완전히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이 여전히 들기 때문에 처음에 딱 차에 탑승했을 때부터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. 일단은 가장 큰 거죠. 요 넓직한 대화면의 디스플레이가 계기판뿐만 아니라 센터 디스플레이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. 그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 사기지,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. 보시면 조수석 쪽에 나와 있습니다. 조수석에서는 디스플레이 켜져 있는데 운전자에게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 말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만 이 화면을 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눈이 주행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죽여놓은 그런 디테일이라고 보면 돼요. 확실히 주행감이 도심 구간에서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초반에 차량을 출발시킬 때 상당히 부드럽게 속도가 붙어요. 이게 언제 전기가 들어왔지? 언제 EV 모드지? 언제 지금 엔진을 개입했지를 확실하게 체감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. 자, 이런 상태에서 살짝 가속을 해봐도 이 부드럽게 속도가 붙는 걸 여전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도심 구간에 이렇게 좀 막혀있는 도로에서 차선을 빠르게 변경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. 이럴 때가 확실히 좀 다릅니다. 자, 이렇게 코너 구간을 돌 때 바로
차선을 안쪽으로 진입해서 차를 이렇게 꺾어줘야 할 때, 이럴 때 핸들링 감각이 정말 다릅니다. 차량이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된다라는 감각을 확실하게 느끼려면 핸들링에서 차이가 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앞머리를 돌렸을 때 얘가 딱 잘 가주느냐,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차선을 좀 빨리빨리 변경하면서 달릴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, 그런 긴급 상황에서 이 차가 좀 기민하게 핸들링을 반응시켜 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. 이렇게 좀 힙한 성수동 같은 동네에서 달리는 기분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 그랑 콜레오스가 가진 좀 도회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도심에서도 꽤 잘 맞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지금은 사실 주간이라서 눈에 확 띄진 않는데 이렇게 도어 부분 쪽에 딱 보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특이합니다. 제가 자동차의 실내에서 거의 못 봤던 조형미예요. 안쪽에 이런 직선 형태의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 포인트 컬러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차 안에 딱 들어와서 앉으셨을 때 느껴지는 감성들, 이런 소재들이 소리 자체가 통통거리지가 않아요. 일반적인 그 차가운 플라스틱의 소재감이 아닙니다. 더 우레탄에 가까운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차량 내부의 고급감은 드러나는 거, 그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가 마음에 듭니다. 좀 약간 다부지면서 강한 느낌 든달까? 이 차량의 외관은 사실 우아한 느낌의 맵시도 살려있다고 느껴져요. 이 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다부진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실제로 만져보셨을 때 무게감도 상당히 적당하고 묵직합니다.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이제 가격표를 한번 열어 제끼고 실제로 가격 대비 이 차가 어떤지에 대한 가치를 조금 비교해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주행을 할 때 보시면 이 메뉴에서 어라운드 뷰를 바로 이렇게 누르실 수가 있어요. 자, 터치로 누르게 되면 보이세요? 지금 차선 안에 차가 어디로 들어와 있는지, 이게 생각보다 엄청 선명해. 엄청 가시성이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주차를 하실 때 이 정도 사이즈의 중형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 지나거나 도심에서 특히 그럴 때 좀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때 충분히 요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보통은 요게 사실은 옵션이잖아요. 실제로 산타페나 소렌토를 보면 뭐 산타페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되고요. 소렌토 같은 경우는 추가를 아예 못해요. 그냥 트림 자체를 깡통에서는, 그러니까 가장 하위 트림에서는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,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그랑 콜레오스는 기본에 이런 360도 어라운드 뷰가 상당히 정말 그 디지털화된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, 요런 게 가격표를 딱 뜯어놓고 보이면 혜자로운 부분이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여러분이 차 사실 때 무조건 기본으로 요건 넣어야 돼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? 그게 바로 아마 열선과 통풍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, 당연히 이 차량도 보면 열선, 통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공조 버튼 누르시면 열선, 통풍 요거를 다 직접 조작을 하실 수 있어요. 열선도 이렇게, 이런 그래픽도 지금껏 르노 차량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디테일이거든요. 이런 게 들어간다니. 열선도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사실 이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에서 진짜로 중요한 차이긴 한 게, 르노는 원래부터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앞으로의 신차 계획들을 이미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었죠. 근데 당시에 이제 본사의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오로라 프로젝트를 막 설명할 때 가장 그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 차가 바로 이 르노 그랑 콜레오스입니다.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전량 생산이 되고, 이 차량은 실제로 내년부터는 유럽에도 수출이 또 되는 차량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산에서 만들어가지고 또 전 세계에 팔아야 되는 또 차기 때문에 마감이나 소재나 이 앉았을 때 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차다. 그런 포지션으로 생각해 보고 차를 타봐도 아마 직접 여러분도 차를 타보시면 곳곳에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
지금 현재 이 르노 코리아에 있는 대표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르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분이고, 실제로 이 그랑클레오스를 타고 100만 킬로 이상을 시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 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에 있는 내부 시트를 전부 다 갈아엎었다고 하죠.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어떻게든 개발해가지고 다 튜닝하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게 또 최적화시키고 했는데, 시트가 끝까지 좀 마음에 안 든 거죠. 그래서 시트를 완전히 다시 세팅하고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또 지금의 그랑콜레오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, 실제로 차량을 타보시면 시트가 경도가 적당하면서도 푹신감도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앉았을 때 주행하면서 꽤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. 장거리를 달릴 때도 이 시트가 편안한 건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, 중형 SUV 패밀리카로서 가장 갖춰야 될 기본기를 그랑콜레오스는 그래도 좀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제가 지금 도심에서 진짜 막힐 때 막 속도도 많이 못 내, 속도 제한이 많다 보니까요. 그런 상태에서 차를 찔끔찔끔씩 움직여 보고 있었는데, 평균 연비를 보면 지금 11.9, 뭐 아까 12km 이런 식으로 떴거든요. 도심에서의 실제 연비를 보면 한 14.8 정도가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12 정도로 되는 거 보니까 등폭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이 연비에 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타이어 크기잖아요. 근데 보니까 재밌는 게 이 산타페나 소렌토는 최대 그 가장 하위 트림에서 17인치나 18인치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런데 그랑콜레오스는 가장 깡통 기본 트림의 휠이 19인치예요.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실제로 차량을 구성하실 때 가장 하위 트림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차박사용의 옵션 추천해드리자면 가장 기본 트림에서 딱 150만 원 추가를 하면 거기에 풀 오토파킹 들어가고요. 심지어는 뭐 조수석에 이런 디스플레이 넣는 거, 이것까지도 추가가 되거든요. 옵션이 합쳐져서 묶여있긴 한데 다 꽤 필요한 옵션들이 가격이 적당한 선에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추가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실제로 차량에 좀 더 실내의 세부적인 디테일들, 우리가 좀 알지 못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제가 직접 전시장에서 또 보면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깥에서 열심히 시승을 하고 다시 르노 성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 이 차를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탔던 차가 진짜 많이 환골탈태가 된 이 차의 후속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도 많이 새로워진 차라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. 지금 보시는 차량, 과거에 익숙했던 이 중형 SUV QM6입니다. 보시면 그래도 이 QM6마저도 로장주 엠블럼을 이렇게 달고 나와가지고 조금 더 이전보다 세련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, 그래도 이 차의 이 실내를 한번 딱 보잖아요. 지금 그랑콜레오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바뀌었다,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도 이번 신형 그랑콜레오스 외관 디자인을 하면서 이게 모양을 바꾼 게 아니라 차체에 구조와 강성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. 핫스탬핑 공법을 사용해서 강성은 높이고 경량화는 또 이루는, 그러니까 무게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차는 구조적으로 좀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.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문짝 하나하나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게 느껴지고요. 전체적으로 차량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 경량화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 보시는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사실 소렌토나 산타페에 비교해서도 사실 무게가 더 적게 나갑니다.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상의 변화와 디테일 차이가 있고요. 또 하나는 변속기 자체도 상당히 축소시켜서 경량화를 많이 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또 팩트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곳에 와서 좀 직접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차량이 강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안전해지고 뭐 다 좋잖아요. 근데 문제가 있을 때가 딱 한 번 있는데, 그게 바로 위급 상황에서요. 그 차가 강성이 너무 세잖아요. 그러면 위급 상황에서 차를 막 절단을 해야 될 때, 그럴 때 이 위치나 이런 걸 찾기가 되게 힘든 거죠.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에 르노 성수에서 차량을 이렇게 보면서 발견한 디테일인데요. 이 뒤쪽에 후면 리어 유리 윈도우에
QR코드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. 저는 이게 사실 그냥 들어가 있는 거겠지 하고서는 넘겼는데 이게 뭔가 여기 보니까 Q 레스큐 르노라고 써 있는 것이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. 이렇게 직접 QR코드를 실현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만 보이세요 여러분?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전체적인 차량의 부품과 이 내부의 구조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자, 이런 게 왜 필요하냐? 실제로 차가 위급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부분이 고압열선이 지나가는지 막 이런 것들, 어떤 부분이 절단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위급 시에는 알아야 되거든요. 요거는 사실 유럽에 들어가는 르노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그랑콜레오스에 또 공개가 됐고요. 앞으로 르노의 모든 차량들에는 이 Q 레스큐 기능이 다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 이 뒤쪽에 딱 보셨을 때 저는 이 후면부에 테일 램프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. 약간 포르쉐와 렉서스의 그 중간 어딘가 같은 느낌이 또 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었는데, 보시면 이런 레터링과 로장주 엠블럼이 아주 반짝반짝한 크롬이 아니에요. 무광 크롬입니다. 그래서 차량이 이런 화이트 컬러랑 매치되어 봐도 좀 세련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제가 실물로 차량 색상을 보고 가장 놀란 게 바로 이 차량입니다. 올블랙 그랑콜레오스. 여기에도 보면 똑같이 전면부에 마저도 무광 크롬이 들어갑니다.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전면, 측면, 후면을 쭉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. 이 차에는 여러분 크롬이 없습니다. 저는 이런 차를 처음 봐요. 그러니까 아까 QM6와는 완전히 다르게 차량의 외관에 그 어디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크롬을 많이 쓰는 국산차와 다른 느낌이 들어요. 사실 차량의 이런 전체적인 구조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. 막 무슨 전기차 같이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. 근데 왜 이 차량이 좀 세련돼 보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크롬이 안 쓰였다.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서는 완전 유레카를 외쳤습니다. 하나도 눈에 막 거슬리는 반짝임이 없는, 전체적으로 아주 톤이 다운되어서 블랙 색상을 넣어놔도 딱 하나의 일체감 있는 형태를 띠게 하는, 그 크롬을 아예 쓰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요. 블랙 색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모든 부분을 다 블랙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막 튜닝도 많이 하시잖아요. 막 크롬 막 가리시기도 하고.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올블랙 컬러가 주는 압도감이 좀 있습니다. 이 차량은 좀 고성능차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첫인상을 볼 수가 있고요. 무광이다 보니까 저도 무광차를 타고 있잖아요. 이렇게 보닛에 있는 라인감,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. 이 차가 얼마나 좀 신경 써서 디자인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실물로 보면 좀 느끼실 수가 있고요. 보시면 여기 에스프리 알핀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신경 쓴 트림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알핀 하면 르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상징적인 브랜드이기도 하잖아요. 옛날에 WRC나 르망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던 그런 강력한 고성능 차를 만드는, 그걸 만들 줄 아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딱 실내에 오셨을 때 이런 안쪽에 스티치 라인,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고성능 차의 느낌을 들게 합니다. 그리고 고성능 차의 또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스웨이드 소재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소재감들이 도어부 쪽만 해도 일반적으로 차가운 플라스틱을 쓰지 않았어요. 이런 스웨이드와 독특한 소재감의 이런 도어부, 그리고 무광 형태의 좀 톤이 다운된 이런 크롬 가니쉬를 적용을 해서 실내에 앉았을 때 좀 비싸 보이는 차다라는 느낌을 많이 구현을 해냅니다. 시트를 보니까 제가 그랑콜레오스 시트 되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시트는 편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그런 시트 있습니다. 디테일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,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, 제가. 이런 프랑스 붓기 디테일이 딱 드러나서 오리지널 근본의 그 심장은 또 프랑스에 있다는 거, 그런 알핀의 정신이 많이 깃들어 있는 그런 또 트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진 찍었어요.
자, 오늘 이렇게 타봤어요. 여기 르노 성수 엄청 힙하거든요. 이 공간에 와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도 또 체험을 했습니다. 이렇게 사진도 좀 찍으실 수 있고요. 막 게임도 하실 수 있고 레이싱도 막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고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너무나 다시 만나보고 싶었던 이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실물로 또 이렇게 만나보고 직접 타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운전까지 해봤다는 거. 역시 차는 실물로 봐야 되고 또 차를 타보셔야 됩니다. 오늘 두 번째로 그랑 콜레오스를 이렇게 구석구석 보고 몰랐던 점들을 좀 발견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다시 이 차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오늘 또 차를 보면서 확실히 르노에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차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. 또 중형 SUV를 좀 냉정하게 비교해보는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.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. 진짜로 여러분 덕분에 여기 르노 성수 예약하기 진짜 빡셌거든요. 근데 이렇게 감사히 또 초대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일전에 부산 모터쇼에서부터 이 차량 진짜 열심히 살펴보고 막 꼼꼼히 보고 막 놀라고 했었는데 그 소식들을 그때그때 다 여러분들께 좀 못 전해드려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렇게나마 또 서울에서 그랑콜레오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또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차박사용은 그랑콜레오스와 더불어서 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차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그랑콜레오스 궁금하시면 꼭 직접 르노 성수 와서 차보세요. 차 직접 타보면 또 느끼는 게 다르실 겁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